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인생을 좀 풍요롭게 하는, 실제로 이제 임상을 해보면 천수송 이 효가 나오면, 예를 들어 뭐 형제들 중에 물려받는 것이 가장 많은 사람, 또는 조상으로부터 뭔가 이렇게 물려받는, 부모님으로부터 뭔가를 물려받는 것이 많은 사람, 음사로 물려받는다는 것도 마찬가지로 가족에 그런 걸 물려받거나 결혼을 통해서 좋은 재산을 할당을 받는다, 이런 것을 말할 수가 있어요. 천수송 3요, 저희가 천수송 3요까지 이제 왔네요. 옛 떡을 먹고 곱게 가면 마침내 기라니, 혹 왕의 일을 조차도 이rum은 없다. 상전이 말하기를 옛 떡을 먹고 위를 조추니 길하다. 효사와 상전에서 이제 공통적으로 옛 덕을 먹는다, 비슷한 말이 나오죠. 아마도 이것은 협자불협자 우리가 넘어가면은 이제 비슷한 말들이 나올 것 같아요. 물려받는다, 뭐 이런 느낌이 나오지 않을까. 본문에 이효는 무릇 분수에 편안한 사람으로서 물러나 사양에서 기람을 얻는 사람이다. 자, 협자를 가볼게요. 자, 협자는 혹 조상과 부모의 은혜를 잇고 음사로 물려받아서 하늘의 총애를 잇는다. 혹 밭과 동산의 업을 지키고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그 일과 공로를 이룬다. 전반적인 문맥이 이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인생을 좀 풍요롭게 하는 그런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임상을 해보면 천수송 이 효가 나오면, 예를 들어 뭐 형제들 중에 물려받는 것이 가장 많은 사람, 또는 조상으로부터 뭔가 이렇게 물려받는, 부모님으로부터 뭔가를 물려받는 것이 많은 사람, 이제 이런 느낌이 있어요, 인생이. 조상과 부모의 은혜를 잇는다. 자, 이것은 가업을 잇는다는 말도 돼요. 부모와 조상이 물려주는 재산을 받는다, 이런 것도 되지만 가업을 잇는다. 왜냐면 재산이라는 표현보다는 은혜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이 은혜라는 표현은 좀 더 이 가업에 좀 더 가까워요. 음사로 물려받는다는 것도 마찬가지로 가족에 그런 걸 물려받거나 결혼을 통해서 좋은 재산을 할당을 받는다, 이런 것을 말할 수가 있어요. 조상과 부모의 은혜를 잇고 음사로 물려받아 하늘의 총애를 잇는다. 자, 하늘의 총애를 잇는다 해서, 총애라는 말이 뭐예요? 아, 사랑을 받는다, 또는 어떤 은총을 받는다, 이런 느낌이 있죠. 스타디오 사이트를 보시면 밑에 한자 작업을 일일이 다 저희가 해놓은 이유가, 글자를 다 이렇게 읽어보셔라. 그러면 이 한자가 포괄하고 있는 기타의 뜻들을 다 찾아보심으로써 추가적인 많은 정보가 하락에서 글귀에는 담겨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어지간한 다른 운세를 이렇게 노력을 하시는 것보다 훨씬 월등히 빠른 시간에 급격한 실력 향상, 그리고 엄청난 적중률을 이룰 수가 있는 것은 바로 이 단어들이 뜻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찾아보심으로써 이 사람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구체화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늘의 총애라고 했을 때에 이게 협자글귀이기 때문에, 하늘이라는 거는 왕이나 높은 지위의 사람도 이제 뜻하는 거예요. 하늘이라고 하면 뭐예요? 이날은 왕을 뜻하는 거죠. 근데 꼭 이제 왕이라기보다는 높은 사람을 말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사람의 은혜를 받는다. 자, 이것은 우리가 결혼에 빗대 보자면,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 하락기술을 해석을 하실 때에는 사람의 인생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큼직큼직한 어떤 기본적인 것들에 빗대어서 읽으면 쉽다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뭐 결혼, 연애, 건강, 돈, 취직, 그런 것들에 빗대어서 이 단어들이 어떻게 발현이 될까를 생각하면서 글을 읽으면 훨씬 수월하게 글을 읽으면서 이 상상력을 발동하실 수가 있죠. 물려받아서 총애를 계승한다. 자, 이런 말들이 뭐예요? 나보다 재산이 많은, 나보다 괜찮은 이런 사람을 만나서 내가 결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는 말이기도 하는 거예요. 밭과 동산의 업을 지킨다. 밭과 동산이라는 말이 대놓고 등장을 했어요. 자, 땅지자가 있거나 또는 거처한다, 거주한다, 이런 말들이 있거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어떤 부동산의 복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것보다 훨씬 더 대놓고 센 게 바로 이게 나오죠. 밭과 동산. 대놓고 부동산을 지칭하는 말들이 등장을 했어요. 조상으로부터 부동산을 물려받아서, 또는 내가 부동산의 업을 통해서 이 인생을 이게 풍족하게 살아간다 하는 거예요. 부동산 복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그 일과 공로를 이룬다. 문맥의 전체 흐름이 나의 노력이나 이런 것보다는 물려받아서 결혼을 통해서 타인, 다른 사람들로 인해서 일의 공로, 이루어낸다, 성공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 본문이 나오신 분들은 이제 인생이 좀 이렇게 편하게
사람들을 봤을 때 쟤는 별로 걱정이 없는 것 같아, 이제 이런 느낌이 좀 있는데, 다만 나의 어떤 개인적인 노력과 나의 개인적인 재주와 능력으로 무엇을 이루어내는 것은 잘 안 되네 라는 불만족이 좀 있을 수가 있는 본문이 되겠습니다. 불협자로 가볼게요. 자, 불협자는 앞은 어렵고 뒤는 쉬우며 처음은 모욕이지만 끝은 영광이다. 강하나 모질지 않고 위험이 있으나 사납지 않으며 평소를 지키고 다투지 않으며 스스로 만족하고 옛 것은 없어진다. 자, 협자 불협자의 가장 큰 차이는 문장의 마무리예요. 지금 딱 읽어보시면 아시겠죠? 자, 협자는 옛것, 위로부터 물려받은 거를 내가 쭉 가지고 공로를 이루어서 성공하게 되는 인생으로 가는데, 불협자로 사시면 어때요? 옛것을 가지고 있어요. 옛날이라고 하는 글자가 등장을 하는 것은 내가 물려받는 것이 있다 이거죠. 그런데 그것이 없어진다가 이제 협자와 불협자의 이제 결정적인 가장 큰 차이입니다. 자, 불협자를 보시면 앞은 어렵고 뒤는 쉽다 할 때 이 앞자는 제가 말씀드렸죠. 시간적인 앞도 되지만 우리 집안에 연세가 많은 분, 왜냐면 이것이 나의 조상과 선조를 가리키는 글자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다고 제가 이제 몇 번 본문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앞은 어렵다. 이게 뭐예요? 아, 나보다 나이가 많은 우리 집의 어떤 분들은 어렵다. 난리가 있다. 그러면 어린 시절이나 또는 인생을 얼마 살지 않은 어떤 그 기간 안에 나의 집안의 어른들에게 어떤 난리라고 할 만한 사태, 사건 이런 것들이 일어나서 우리 집이 조금 어렵다 이런 느낌이 일어나면 자, 불협자가 맞으신 거예요. 뒤는 쉬우며, 자, 뒤라는 것은 시간적으로 뒤도 되지만 또 뭐라고 말씀드렸죠? 자, 앞과 반대죠. 자, 집안의 나이가 비교적 어린 사람, 집안의 후손들, 네, 이런 분들은 좀 쉬워져. 처음은 모욕이지만 끝은 영광이다. 시간적인 거를 이제 또 한 번 명시를 해주네요. 여기서 강하나 모질지 않고 위험이 있으나 사납지 않으며, 자, 강한데 모질지 않고 위험이 있는데 사납지 않네. 아, 그런 사람인가 보다 이 사람이. 자, 문맥은 일단 1번으로는 그거를 얘기하는 게 맞아요. 실제 임상에서 이제 어떤 식으로 또 적용이 되냐면 강한 사람이 있어요, 일단. 그리고 모질지 않은 사람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그런 두 경우의 어떤 사람이나 두 그런 경우를 내가 만난다 이런 것도 돼요. 위험이 있으나 사납지 않다. 자, 이거 뭐예요? 자, 위험이 있는 사람이 있고 사납지 않은 사람이 있다.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나는 그러한 두 부류의 사람을 만난다 또는 그런 두 부류의 환경에 처해진다 이런 것들을 같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평소를 지키고 다투지 않으며, 자, 다투지 않는 거예요. 다툼이 있지만 내가 그거를 심하게 그쪽으로 들어가진 않는다. 다툰다, 갈등한다는 말이 하례기수에서 등장을 하면, 자, 이 우리가 괴사를 지금 뭐라고 있죠? 천수송을 하고 있잖아요. 소송에 밀접한 괴를 저희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소송과 어떤 그런 일이 일어날 확률이 되게 높아요. 다투지 않다 그러면 다툴 뻔해서 소송까지 갈 뻔하지만 그렇지 않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저희가 해주는 거죠. 스스로 만족하고, 이 족하다는 이 글자는 두 가지 뜻으로 쓰여요. 그러니까 하나는 뭐냐면 실제로 그것이 넘치게 많아서 만족하다는 의미로 쓰일 때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만족해야 돼, 그 정도에서 너는 만족해야 돼 라는 의미로 쓰일 때가 있어요. 자, 그럼 지금 같은 경우에는 너는 지금 현재에 만족해야 돼, 더 이상 뭔가를 하려고 하면 안 돼. 자, 이런 거를 내포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지금 불협자의 문맥이 그런 거예요. 있는 거에서 더 나아가려고 하지 말고 그거에 만족해야 돼.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뭐예요? 옛 것은 없어요. 자, 스스로 만족해야 돼. 뭐에 만족해야 돼요? 이미 있는 옛 것에 만족해야 돼. 너 물려받은 거에 만족해야 돼.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것이 없어질 수 있다, 없어진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하락에서는 문장의 마무리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죠. 문장의 마무리가 어떠냐에 따라서 전체의 흐름을 좌우를 한다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없어진다 이렇게 끝나기 때문에 전반적인 이 흐름이 안 좋게 갈 수가 있어요. 자, 옛것이라고 하는 거는 물건만 말하는 게 아니죠. 나의 조상과 어른, 어떤 대상도 다 포함을 하는 거예요. 자, 그분들이 없어진다, 그럼 돌아가신다, 이런 것들을 이제 암시를 하는 거죠. 자, 세운으로 가보죠. 전, 월, 일, 운을 볼 때 보는 거라고 제가 계속 이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재직자라면, 자, 직장인이라면, 공무원이라면, 어떤 단체에 소속된 사람이라면 평소 직책을 삼가 지키기만 해서 찔러 빼앗기는 어렵다. 지키기만 한다. 자, 학습자라면 평소 분수를 온전히 보존해서 멈추고 깎아내려짐이 더해지지는 않는다. 자, 이건 뭐 시험에 합격하기는 어렵다는 얘기를 이제 암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일반인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재직자, 학습자도 물론 상관없어도 다 읽어주셔야 돼요. 왜냐면 이 법문이 종합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인이면 그 평소대로를 잃지 않아서 잃을 뻔하지만 그렇지 않아서 100가지 어려움이 침범하지 못한다. 100가지 어려움이라는 거는 상당히 어려운, 좀 안 좋은 말이에요. 내 인생에서 난리가 나. 근데 그게 100가지 난리가 난다 그러면은 한 가지 난리만 일어나도 우리가 감당이 어려운데 100가지 난리가 일어난다 그러면은 어감이 다르죠. 침범하지 못한다 했기 때문에 다행이에요. 자, 원문으로 가보죠. 원문은 시입니다. 덕을 쌓고 서로 따르니 편이 기약되어 뜨랍 마른 나무에 봉황이 와서 깃든다. 좋은 장수는 짧은 일로 긴 일을 이루는데 시비로 설명하는 말은 곁에서 듣고 있지 말라. 운이 일어나니 웃음 번번이 잦아지고 옥녀가 내려와 강가에 있다. 자, 여자가 내려와 강가에 있다는 것은 미혼이신 분들은 어떤 인연을 만날 기회가 오겠구나 이 생각을 이제 할 수가 있는 게, 자, 여자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남자만 해당이 되냐? 그렇진 않아요. 또 일을 하시는 분이라면 동업자나 도와주는 분 이런 거 만나는 것도 있죠. 왜냐면 협작글귀를 이렇게 우리가 쭉 읽으면서 이렇게 느꼈지만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뭔가를 얻어낸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원문은 시는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구체화가 되고 어떤 식으로 이것이 보필을 옆에서 하는지를 이제 구체화를 시켜주는 그런 것들을 이제 좀 더 추가적으로 해주는 거지, 말을. 네. 옛날을 지키고 안감을 바르게 하면 비록 위태로워도 기람과 형통함 얻을 것이다. 계속 이제 옛날을 지키라 그러네요. 이 효를 얻은 분들은 실제로 이제 옛날 그런 것과 이제 밀접한 인생을 사시게 됩니다. 미친 계책을 도모하고 나아가 사행하려 하면 굽히고 어그러져서 공로가 없어짐을 깨달을 것이다.